조주빈, 엠번방, 갓갓, 박사방 등등 너무 거대한 사건이라 이해에 혼선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텍스트를 읽기만 해도 저는 두통이 오고 구토 증세까지 나더라고요. 이런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엠번방 사건은 2018년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갓갓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운영했던 곳으로 조주빈과 갓갓은 다른 인물입니다. 엠번방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성착취 사건인데요. 텔레그램 특성상 방을 폭파해버리면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을 역이용해 계속해서 방번호를 바꿔가며 활동했습니다. 갓갓은 트위터에 흔히 일탈 계정이라고 하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받기를 좋아하는 몇몇 미성년자들을 타겟으로 삼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메신저로 해킹 링크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고 신상을 파악한 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와 주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올린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갓갓은 처음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밖에 나가 간단한 명령 수행만 하도록 지시하다가 점점 성적인 영상을 찍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노예화시키며 찍게 한 영상들의 내용은 너무나 악랄합니다. 성기에 애벌레 집어넣기, 초등학교 남동생 구강행위하기, 남자 화장실에 나체로 들어가기,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영상, 성인 남성이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일명 스너프 영상까지도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 엠번방의 회원들은 갓갓이 노예로 만든 여중생이 모텔에 감금되어 강제로 당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것을 보고 이게 그루밍이지 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20-30명으로 추정되는 엠번방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중학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이 엠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것은 익명의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추적단 불꽃인데요. 이들은 한겨레 측에 관련 사실을 알려 공론화시켰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루어졌으나 13만 3,313명의 청원을 기록하여 청와대 측에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달에 새로운 엠번방 청원이 올라왔고 총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미친 사건을 일으킨 갓갓은 충격적이게도 잠적 전까지 고등학생으로 추정된다는데요. 그 이유는 갓갓은 왓치맨이라는 인물에게 운영권을 넘기고는 수능을 봐야 한다며 탈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갓갓에 대해 경찰이 표적을 하게 된 것도 왓치맨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게 검거되면서 엠번방과 갓갓에 대해 자백을 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갓갓에게 엠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하던 왓치맨은 38세 회사원으로 3년 6개월형을 받았고 현재 추가 수사가 들어가 형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악마들은 이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들을 돈을 받고 뿌려댔는데요.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1에서 8번까지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방을 지속적으로 폭파하였고 경찰이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까지 공유했으며 이 방에 돈을 내고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중복을 포함한 단순 취업을 했을 때 26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아무리 중복된 회원수가 많다고 해도 1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너무나 역겨운 사실은 아직 조주빈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박사 혹은 박사방으로 알려진 조주빈은 엠번방 이용자였는데요. 갓갓이 잠적하고 왓치맨도 경찰에 잡혀들어가 영상들이 올라오지 않자 박사장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자신이 모아두었던 일명 엠번방 자료를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불법 영상들을 판매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자 갓갓과 왓치맨이 했던 악마와 같은 짓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박사장으로 활동하다 박사라는 아이디로 변경하고 또다시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일명 박사방이라는 방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킹을 했던 갓갓과 왓치맨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씁니다. 일명 고액 알바로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스폰 혹은 모델 알바라고 속여 주민등록증이 담긴 셀카와 계좌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은 영상이나 사진이 저장되지 않는다며 나체 사진과 영상들을 받아냈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고 다시 노예화를 시작하는데요. 엠번방 운영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주빈은 엽기적인 성인각을 강요합니다. 변기물을 먹게 하거나 칼로 신체의 박사 노예라는 문구를 새기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키는 등 역겨운 행동을 이어가는데요. 피해자들이 거절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겠다 혹은 사람을 보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일명 박사방으로 알려진 곳은 총 3곳으로 각 방은 입장료가 있는데요. 하드방은 25만원, 고액 후원방은 60만원, 최상위 등급방은 150만원으로 이 방에 입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네로라고 한 암호화폐를 입장료로 내야 했습니다. 조주빈이 모네로를 받은 이유는 다른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이 불가능한 코인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실제로 지하 범죄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도 사기를 쳤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박사방 중 최상위 등급방이 들어오고 싶은 사람에게 조주빈은 150만 원에 달하는 모네로를 송금받은 뒤 기자나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명분으로 신상을 요구합니다. 그 후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셀카를 또 요구하고 모든 신상을 받으면 또다시 150만 원에 달하는 모네로를 요구했는데요. 이 중 한 가지라도 거부하면 이미 낸 돈을 먹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 행각에도 불구하고 박사방에 들어와 있는 유료 회원들의 총 합은 2만 명을 넘기도 했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며 사채업자를 했던 50대로 본명을 김윤기라고 위장 신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박사방으로 인한 피해 여성들은 총 74명으로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이며 이들의 신상을 더 세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청과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익들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방의 회원들 중 몇 명은 이처럼 방을 관리하는 직원 역할을 했으며 한 직원은 여중생 집을 찾아가 차 안에서 구강행위를 시키고 영상을 찍는 역겨운 행동도 합니다. 자신을 텔레그램에 빛나는 단 하나의 별이라 자칭하며 엠번방과 박사방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며 수면 위로 올라오자 기사를 쓴 기자들과 그들 가족의 신상을 가져오면 박사방에 무료로 입장시켜주고 노예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일명 이벤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될 때도 자신은 현재 캄보디아에 있고 다른 사건 때문에 여권이 말소되었다는 거짓말이 이어갔으며 나를 건들려면 대한민국을 뒤집어야 할 것, 절대 자신을 잡지 못한다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 와중에도 경찰과 협조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안녕, 아직 죽지 않았네? 라는 문자를 보내며 계속 자신의 말을 안 들을 경우 가족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욕설과 함께 협박을 이어가는데요. 이 내용들은 하나하나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조주빈이 검거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현금 인출책인 닉네임 붓다가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사방 관련 범죄 내용을 자백했기 때문인데요. 붓다는 조주빈을 포함한 직원들의 신상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 행각들이 이어오며 조주빈은 사랑원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지인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갔는데요. 경찰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이만 살겠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다 라며 생을 마감하겠다는 유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익금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응징을 위해 환원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연히 수익금은 단 한 푼도 환원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을 김윤기라고 밝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쇼라는 분석입니다. 3월 16일 조주빈은 자택에서 체포되는데요. 이때 현찰 약 1억 3천만 원과 박사방 유료 회원 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볼펜을 삼키며 자해를 하는 척하다가 마지막에는 코로나 환자 행세도 했지만 결국 경찰 조사 중 자백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이 인터넷에 퍼지자 평소 조주빈과 친분이 있던 지인들의 제보가 쏟아졌는데요. 수많은 루머와 제보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신뢰도 있는 제보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조주빈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조주빈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사인은 조용한 성격이었다 라는 루머들을 저격했는데요. 자신은 고등학교 다니며 같은 반이었는데 엄청나게 말이 많은 성격으로 일베 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고등학생 시절을 회상하며 조주빈은 조용히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 김대중 노무현 욕을 시키고 말하지 못하며 모욕을 주며 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는 루머에는 자신이 보기에는 평범한 인간관계를 가졌었다고 했는데요. 많은 학생들과 심지어 선생님들이 아직도 기억할 것이라며 말 많고 농담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소름이 끼친다며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그냥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믿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주빈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24일 오전에만 251만 명을 돌파했으며 현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운영자들 또한 현재 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엠번방을 모방한 방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요. 꼭 모두 검거해서 강력 처벌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너무 방대한 제보들과 자료들이라 담지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건의 주동자들 뿐만 아니라 해당 텔레그램 방에 드나들었던 사람들, 일명 직원들 또한 모두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 주변 사람 중 혹시나 저 사람도 라는 생각으로 의심하며 스트레스 받고 싶지는 않아요. 평소에는 나름 중립적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나름 노력합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 측에서는 엠번방과 박사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방의 유료 회원이었던 사람과 드나들었던 사람들 전원에 대한 명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몇몇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해당 텔레그램 방은 운영자들이 개별적으로 초대하는 형식으로 특정 링크가 없으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즉 적어도 그 방은 실수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갔던 사람 중 억울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명단이 만들어져서 성범죄 알림이 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는 어떻게든 살아만 있어달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영상을 만들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